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달에 열릴 전당대회에서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은 대부분의 정책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데 대외 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에서도 차별이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열립니다. 민주당 정당대회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각각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고 전당대회 마지막 날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대외 정책,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방식은 모두 실패했다면서 이른바 톱다운 외교 방식으로 사상적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비핵화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 문제에선 그동안 공평한 분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에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은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도 적용되는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리더십의 복원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면서 특히 아시아와 유럽 정책에서 전통적 동맹과 파트너십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비판하면서 미국은 동맹국 간 긴장보단 일본, 한국, 호주 등 영내 주요 동맹국들 간의 관계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은 정상 간 외교보다 실무 협상의 무게를 둬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조율된 대북 캠페인에 시동을 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측은 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하며 인도주의 지원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차도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지난 1일 AP통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급선회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전통적 입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달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선 후보 첫 토론회는 다음 달 29일 오하이오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크리스 쿤스 의원과 매기 하산 의원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규모 병력 감축은 미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이익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 상원 의원들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해를 끼치고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와 증진을 위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재편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안 등을 포함한 여러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달로 예정돼 있던 미한 연합훈련이 이달 중 축소된 형태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3일 미한 연합훈련 개최 여부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미한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된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규모는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3월 축소된 형태로 진행됐던 지휘소 연습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공식 재개되는 미한 연합훈련으로 지난 2월 예정됐던 미한 연합 기동훈련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달 28일 한국 국회에 출석해 미한 연합군사훈련 개최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8월 중순쯤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석방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청원이 세계 최대 청원 전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청원은 억류자들의 생사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청원 전문 사이트 change.org에 최근 유엔과 한국 정부가 북한 내 한국인 장기 억류자 6명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6명의 한국인을 구하라는 뜻의 영어 단어 Save Six Koreans라는 이름으로 영어와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올라온 이 청원의 대상은 한국 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한국 국회,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에는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적자 6명에 대해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7년 전에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 씨는 2007년부터 중국의 단둥에서 탈북민 보호시설 3개를 운영했었는데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면서 북한은 2014년 김 씨에게 열악한 조건에서 매일 10시간의 중노동을 해야 하는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부터 역시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시설을 운영하던 선교사 김국기 씨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던 선교사 최춘길 씨는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2015년 6월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청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씨와 고현철 씨, 함진우 씨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원은 이들 6명 모두 탈북민들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들이 체포된 후 수년이 지났지만 유엔과 한국 정부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유엔과 한국 정부가 이들을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기 위한 노력을 벌이도록 촉구하기 위해 청원 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인권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면서 자신들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인권과 한국인 억류자의 존엄성을 뒤로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월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귀환시켰는데 왜 6명의 한국인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권단체들은 억류된 자국민을 귀환시키는 건 정부의 책임이라며 남북 대화를 살리기 위한 자국민 희생은 매우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Of course, in order to bring them back, South Korea would have to bring this up with its North Korean counterpart. It seems that South Korea is reluctant to do that. 이번 청원에 200명 서명이 완성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와 한국 청와대, 한국 국회에 서한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세이브 식스 코리안 측은 서한을 통해 한국인 북한 억류자 6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고 억류자들의 생사와 건강 확인, 또 이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한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미한 양측이 긴밀히 협의했다면서 이번 개정은 비확산 체제에 대한 한국의 약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광범위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한 동맹과 한국의 방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한국은 약 20년 동안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회원국이며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헤이그 행동규범 가입국이라면서 이는 비확산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2020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발표하고 이번 개정으로 여러 형태의 우주 발사체 개발과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여전히 미한 동맹을 지지하며 신뢰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민간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미한동맹 지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한동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90%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92%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또 미한동맹은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응답이 64%,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답변도 82%로 나타나 대체로 미한동맹이 한국의 국가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난항을 겪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와 미군주 등 안보 파트너로서의 신뢰 문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미군 철수 발표가 있을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한국인들의 신뢰와 약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